반성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쓰는 것인데,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나 변명을 하는 듯한 내용을 쓰거나 나만 운이 좋지 않아서 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쓰면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A4 용지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출한 반성문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끈으로 묶여서 책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지의 제일 위에서 5cm는 띄우고 작성을 시작해야 하고요. 반성문이라는 제목을 쓴 다음 사건 번호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문자로 사건에 대한 통지를 많이 해주니까 문자를 보시면 사건 번호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청 또는 법원의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가족관계, 학창시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점들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모범장이나 표창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상장을 첨부하시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을 범하게 된 경위인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잘 적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주변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되었다라든지, 전날 회식을 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건 내역,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제출하거나 전날 택시 결제 영수증, 응급실에서 결제한 치료비 내역 등 나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실제로 금주치료를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주치료하는 병원도 많고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정신과에 가서 이와 관련 있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진단서, 소견서, 교육 자료 등을 첨부하세요. 여기에 폐차를 하거나 차를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를 매도한 다음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처벌로 인해 나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구속이 된다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적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쓰셔야 하고, 상담 오시기 전에는 나한테 뭔가 어필할 만한, 얘기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여쭤보면은 적어서 제출하면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은 2-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하루에도 많은 사건 기록을 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나누어서 여러 번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한 번씩은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판 선고 전에는 반드시 제출하는 게 좋은데, 그 시기는 늦어도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민원실에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필인지 아닌지보다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씨를 잘 못 알아본다면 자필로 써서 내기보다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글씨를 잘 쓰는 편이라면 자필로 쓰는 것이
대신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필로 써서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가 높고 처벌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부득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의 방법,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성문입니다. 제출하면 판사님들이 실제로 읽어보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다 읽어보십니다. 따라서 정성을 들여서 잘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필을 맡기게 될 경우 반복해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필이라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필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작성을 한 후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